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요? 네, 감시 카메라 때문이라고 하네요.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문법 으로, 로 인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으로, 로 인해가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라는 건 기억하고 계시겠죠? 감시는 단속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지키지 않는지 자세히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는 CCTV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의 CCTV와는 다른 의미죠. 보통 한국에서 CCTV라고 하면 이 감시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사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감시 카메라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책 186쪽을 볼까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어디인가요? 네, 맞아요. 은행입니다. 은행은 돈을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건, 사고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범인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교통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이 막히지 않는지 하는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고 사고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도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동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고 집으로 들어가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모두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슈퍼마켓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온 척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건데요. 책에 있는 그림 외에도 또 어디에서 감시 카메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높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고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의 운전석 앞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승강장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는 정말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대화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수 씨와 리에 씨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시 카메라는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시 카메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 두 질문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볼 때마다 누군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해요. 저는 반대로 감시 카메라가 보이면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아무래도 행동의 제약을 받으니까요. 사람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네요.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글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감시 카메라는 왜 필요합니까? 네,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요. 두 번째 질문. 감시 카메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네, 누군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네요. 자,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영수 씨가 리에 씨에게 감시 카메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볼 때마다 누군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해요. 영수 씨는 감시 카메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카메라를 볼 때마다 누군가 영수 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나를 보고 있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영수 씨의 생각에 대해 리에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저는 반대로 감시 카메라가 보이면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에 씨는 감시 카메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리에 씨는 영수 씨와 반대로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심이 되다는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심은 안심하다, 안심이 되다의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집에 도착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잘 있다는 전화를 받으니 안심이 돼요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리에 씨는 왜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안심이 되나요? 네, 감시 카메라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의 의미로 형용사 안전하다라고 많이 사용되는데요. 즉, 리에 씨는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에 씨의 의견에 대한 영수 씨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아무래도 행동의 제약을 받으니까요.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영수 씨는 감시 카메라가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은 어떤 측면이나 방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도 있다는
앞에서 말한 그런 측면, 그런 방면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영수 씨는 한 면에서는 동의를 하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왜 스트레스를 받나요? 아무리 안전을 지켜준다고 해도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제약이란 조건을 붙여서 그 내용을 제한함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행동에 제약을 받다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약은 제약을 받다, 제약이 있다, 제약을 가하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하니까 리에 씨도 조금 관심이 생기는 것 같네요. 리에 씨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사람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네요. 리에 씨는 감시 카메라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으니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영수 씨는 이제 감시 카메라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악용되다는 알맞지 않게 쓰이거나 나쁜 일에 사용되다의 의미입니다. 수면제가 범죄에 악용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등 사람이 당연하게 가지는 권리에 해를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감시 카메라가 악용되면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에 씨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리에 씨는 영수 씨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달려있다 라는 문법을 사용했네요. 무슨 뜻이었죠? 네, 어떤 일이나 상태가 무엇에 의존하다, 그것에 좌우되다의 의미였죠. 두 사람의 의견이 정말 다르네요. 여러분은 감시 카메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씨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리에 씨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리에 씨의 말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87쪽에 8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 권리를 주장하다, 권리를 침해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발음인데요. 권리라고 발음됩니다. 다음은 인권인데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인권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평등권, 자유권,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재산권인데요. 재산권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수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상권은 자신을 그린 그림이나 자신을 찍은 사진 등 자신의 얼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그림이나 사진이 허락 없이 전시되거나 신문 또는 잡지 등에 쓰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인데요. 명예훼손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체면에 손해를 입히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어떤 연예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돈이나 물건으로 배상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권리와 관련된 어휘지만 법적인 어휘가 많아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설명에 맞는 어휘를 잘 써보세요. 잘 써보셨죠?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1번.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권리였죠? 2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 바로 인권을 의미하죠. 3번. 사진 등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바로 초상권이었죠. 4번.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처분하다는 버리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번. 자신이 만든 그림이나 노래 등의 작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바로 저작권을 의미하죠. 6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인 권리. 바로 재산권이었죠. 7번.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이나 물건으로 물어주는 것. 바로 손해배상이었죠. 여기서 물어주다는 배상해 주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8번.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체면에 손해를 입히는 일. 바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어느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읽고 써보세요. 잘 써보셨죠?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1번. 신모 씨는 자신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신문에 실어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모 씨는 성이 신 씨인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세하게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성만 쓰고 이름은 모라고 해서 신모 씨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신모 씨의 허락 없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송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원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다. 소송에 이기는 것을 소송에 승소하다. 소송에 지는 것을 소송에 패소하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2번. 유명 연예인 김모 씨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법원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김모 씨를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김모 씨의 재산권은 아버지가 가지게 되었다. 김모 씨가 우울증이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김모 씨를 대신해서 김모 씨의 아버지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이 맞습니다. 3번. 정치인 이모 씨는 최근 잡지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씨에 의하면 잡지사 김모 기자가 자신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실어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한다. 여기에서 고소하다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어떤 사람을 신고하다의 의미입니다. 기사를 싣다는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을 책이나 신문에 내다의 의미입니다. 싣다는 아요, 어요, 여요를 붙여서 실어요가 된 거죠. 여기서는 기사를 실어서의 의미입니다. 잡지사 기자가 정치인 이모 씨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썼기 때문에 이모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슈퍼모델 마리는 어느 회사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과 남자친구의 사진을 신문에 실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50만 유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슈퍼모델 마리 씨가 초상권 침해를 당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50만 유로를 달라는 소송을 한 것으로 이러한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로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5번. 한국그룹
고 장문수 회장 소유의 미술관에 대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고 장문수 회장에서 고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의 의미로 돌아가신 분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미술관에 대해 두 아들이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맞은 단어는 소유권이겠죠? 6번. 연세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동영상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연세뉴스에 있으니 불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뉴스가 제공하는 기사나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은 연세뉴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연세뉴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뉴스가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면 연세뉴스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자, 지금까지 대화와 어휘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권리와 관련된 어휘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